미안. 자, 여기 연두빛 벼들이 눈동자를 찔렀다에다가 체크하세요. 자, 찌르는 거는 무슨 심상이야, 얘들아? 찌르는 거? 촉각적 심상. 연두빛은 시각적 심상이야. 그럼 얘들아,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볼 수 있어, 없어?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냥 연두빛 벼들이 따로 걔네들이 찌르고 있는 거죠. 따로따로예요. 그러면 일단은 다양한 감각적 심상을 통해서 뭐 하는 거, 이거는 어떤 장면을 나타내는 거냐면 그냥 별을 보고 있는 상황이야. 이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야. 별을 보고 있는 거를. 근데 별하고 하면 누런색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안 익은 벼인가 봐. 그래서 연두색 벼라는 거야. 그거는 또 어디서도 우리 연상할 수 있어. 여름이니까. 가을이 아니잖아. 그래서 아, 이거는 여름의 이미지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좋아. 들판은 왜 저리도 푸른가? 왜 푸르지? 왜 저렇게 푸른가? 자, 아니다. 푸르다는 말은 적당하지 않다. 초록은 동색이라지만, 초록은 같은 색이라지만 연두는 내게 좀 다른 종족으로 여겨진대. 거기엔 아직 고개 숙이지 않은 출렁거림 또는 수근거림 같은 거, 뭔가 동적인 이미지들이 있죠. 움직임 같은 것들이 있잖아. 저 수년한 벼들.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동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뭘 드러내고자 하는 거냐면, 먼저 스포를 하자면 생명력을 드러내고 싶은 거야. 저 수년한 벼 포기들. 자, 그런데 내 안은 왜 이리 어두운가? 그럼 얘들아, 여기 내 안에다가 세모치세요. 결국에는 왜 이렇게 푸른가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나랑 너무나도 대조되기 때문에 왜 쟤는 푸르지? 나는 이렇게 어두운데 대조돼서 생각을 하는 거야. 나 자신을 결국에는 떠올리는 거지. 결국에는 나는 어때? 이 벼는 생명력이 넘치는데 반해 나는 어때? 죽어가는 느낌인 거야. 그래서 오히려 생기를 잃었다, 생명력이 오히려 없다, 그거를 절망적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거야. 별을 보고는 와 좋다라고 하는데 나를 보고는 나 왜 저러지라고 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얘는 울음까지 나오는, 나를 빛바라게 하려고 하는 저 햇빛도, 그러니까 햇빛조차도 이렇게 부정적인 상황으로 결국 어두워지면 빛바랄 거라고 중얼거리면서,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생명력이 꺼져간다는 거야. 빛바랜다라는 거는 얘들아 뭐 오래됐다 뭐 어떻게 돼, 생명력이 져버리는 거죠. 김밥을 4개째 삼키는 순간 갑자기 울음이 터져나왔다.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슬퍼하는 거야. 그것이 마치 감정이 몸에 돌기 최소. 근데 얘들아, 우리가 절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여기서부터 별표 치세요. 감정이 몸에 돌기 위한 최소 조건이라 되는데 눈에 즙처럼 걔는 연두래. 얘들아, 그러면 우리가 울음은 부정적으로 생각했는데 이게 부정적으로 과연 해석이 될까? 아니야.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면은 절망에서 오히려 어떻게 생명력에 대한 그게 전환되는 파트라고 보면 돼. 울음을 빵 터뜨리는 게. 그래서 시상의 전환이 됩니다. 알겠죠? 시상이 갑자기 변하는 거야. 그래, 저 빛에 나도 두고 온 게 있지.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나도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다. 그래, 나도 두고 온 게 있어. 나도 남은 게 있어. 회복하려는 의지야. 기차는 여름 들판 사이로 오후로 보낸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갑자기 기차라는 거는 얘들아, 기차는 내 눈에, 기차는 얘들아 여기 공간적 배경인데, 이 공간적 배경은 어떤 공간으로 하면 되냐면 내적 갈등을 겪는 공간이라고 보면 돼. 이 내적 갈등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벼는 그 괴로움이라고 생각하면 돼. 내가 쟤네는 푸른데 나는 이렇다니 좌절감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잖아. 그건 내적 갈등인 거야. 괴로우니까. 그래서 얘들아, 얘는 생명력을 통해서 이 연두를 보고 결국에는 어떻게 연두를 보고, 연두에 울다라는 거는 이 생명력을 보고 어떻게 생명력을 보는 순간, 관찰하는 순간, 물론 중간에는 좌절하고 슬퍼하긴 했지만 다시 뭐야? 회복에 대한 의지를 깨닫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들아, 그럼 지난날에 두고 온 게 있었지. 두고 온 게 있지. 그 생명력, 과거의 젊었을 적을 떠올리면서 그래, 내가 젊은 게 좋지. 나도 근데 다시 회복할 수 있어 라고 의지를 다시 다진다 정도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다시 자, 남신우주 유동 박시봉방도 보도록 할게.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자, 그러면 어느 사이라는 것들 체크.
이게 어느 사이라는 게,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아내도 없고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살뜰한 부모면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 지금 어떤 상황이야?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 거거든. 홀로 된 거잖아. 다 잃어버린 거야. 다 잃어버린 거. 근데 그게 그냥 어느 사이로 압축해서 보여준 거야. 시간을 단축해서 보여주는 거야. 자, 그리고 여기서 특이점, 표현상의 특이점이 쉼표를 좀 많이 쓰고 있네. 자, 그러면 쉼표를 많이 쓰면서 결국에는 열거, 상황을 열거하고 있잖아. 열거해서 보여줌으로 어떻게 자세히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어떤 상황이야? 가족도 없고 재산도 없고, 그쵸? 그러면 어느 바람 세인, 세인은 센이라는 뜻이야. 시적 허용된 거야. 쓸쓸한, 그러니까 결국에는 바람 센, 시련인 거죠. 시련이 있는 그런 쓸쓸한 거리, 그런 힘든 거리 끝에 헤매이는 거야. 얘는 방황하는 거야. 모든 걸 다 잃고. 게다가 날도 저물어서, 이것도 시련이겠죠. 얘한테는 좋은 건 아니잖아. 헤매는 상황에. 게다가 하강적 이미지도 있네. 바람도 더 세게 불어. 안 그래도 시련이 더 심해지는 거네. 추위도 더 해오는 거래. 자, 그런데 그때 어떻게 나는 어느 목수집내 헌산. 사시라고 하면 약간 그 갈대로 만든 돗자리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냥 그런 풀로 깐 돗자리 있지. 까슬까슬한 거. 그런 거 깔아놓은 한 방에 들어가서 쥔을 붙였다. 새를 든 거야. 거기에. 새 내고 들어간 거야. 자,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나고 춥고 누긋한 방 안에서, 자, 누긋하다라는 게 애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눅눅한 그 곰팡이 많은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부정적인 거야. 습내나고 춥고. 그러니까 환경이 그렇게 좋지 못한 거야. 자, 근데 낮이나 밤이면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했대.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얘는 버거움을 느끼는 거야. 지금 삶을 살아가는데 너무 힘든 거야. 그러면 디롱뱅이 북덕불, 디롱뱅이 북덕불 같은 경우는 다 향토적 어휘입니다. 토속적인 어휘. 백석의 특징이야. 당겨오면 이것을 안고 손을 째며 제휴에 뜻없이, 자, 밑줄 짝짓기 뜻없이 글자 쓰고, 문 밖에 나가지 않고 자리에 눕고, 손깍지 잡고 굴기도 하고. 자, 지금 어떤 행동하는 거냐면 무의미한 행동을 하는 거야. 그건 애들아 무기력한 화자를 보여주고 싶은 거야. 이 무기력한 화자의 모습을 왜 보여주냐면 이때 일제강점기거든. 1930년대. 20, 30년대에 그러니까 시를 쓴다는 것 자체가 나름의 지식인이잖아. 그치? 이 지식인들이 얘들아 일제강점기 속에서 적당한 직장도, 그리고 얘들아 살기 힘들다 보니까 다 공동체도 뿔뿔이 흩어져 가. 그러면 어떻게 돼? 뭔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보다는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살아왔는데 아무것도 쓸모가 없네.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거야. 이때 당대 지식인들의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무기력한 화자를 보여주는 거야. 우울한 거죠.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 이거를 소처럼 쐐김질을 하는 거래. 자, 그러면 얘들아 소처럼 연하여 쐐김질을 한다라는 거는 뭐 하는 거? 계속 되뇌이는 거야. 계속 그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반추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든. 그러니까 성찰한다는 거야. 계속 되돌려서 생각해 본다는 거야. 내 가슴이 꽉 메울 적이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답답해지면 뜨거운 건 눈물이 핑 하고 돈대. 자, 내 스스로 어떻게? 부끄럽대. 나는 그때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리어 죽을 것 같대. 극도의 좌절감을 느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정말 얘가 힘들다라는 부정적인 정서인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 시상이 갑자기 전환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고개를 들어 상승적 이미지를 쓰고 있고요. 허연 문창을 바라보든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장을 쳐다본다거나 하는 것인데, 이때 내 뜻이며 힘으로, 내 뜻이며 힘은 내 의지를 나타내는 거야.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임을 생각하고 더 크고 높은 것, 더 크고 높은 것은 뭐야? 운명들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을 생각하시는 것인데, 결국에는 뭐 하는 거? 나의 의지보다 더 크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뭐라 했냐면
내 힘으로 이끌어가는 게, 그러니까 의지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면 이 의지보다 더 큰 거, 그게 운명이 내 마음대로 굴려가는 거래.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 그때 내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이 앙금이 되었다는 게 나쁜 게 아니야. 차분해진 거야. 안정된 거야. 내 감정이 막 날아다니다가 안정된 거야. 그때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때쯤 해서 더러 나주손에 쌀랑쌀랑 싸랑눈이 와서, 자, 싸랑눈은 또 부정적인 거야. 문짝을 치는 거, 눈 이런 거, 바람, 여기서는 부정적인 거야. 그때 화로를 더욱 가까이 하면 무릎을 꿇어본대. 이거 성찰적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거야. 어느 산 뒷옆에 바우섭 옆에 외로이 서서 어두워 오는데 하이하니 눈을 막고 있는 그 마른 잎새에 쌀랑쌀랑 소리도 나면서 눈을 막고 있을 그 갈매나무를 생각한대. 여기서 갈매나무에다 체크. 그럼 여기서 갈매나무는 도대체 뭐 하는 애냐? 이 갈매나무라는 애는 얘들아 여기다가 쓰세요. 객관적 상관물. 객관적 상관물이 어떤 거냐면 이제 대상을 보고 상대방의 정서나 분위기가 불러일으켜지면 그거 객관적 상관물이라 그래. 그러면 감정이입은 어떤 거냐면 얘는 감정이입은 아니거든. 감정이입은 옆에다가 필기 좀 할게. 감정이입이라는 게 있어. 객관적 상관물을 줄여서 객상이라고 할게. 객상이라는 게 있어. 자, 이렇게 안에 들어가. 감정이라는 건 대상과 화자가 정서가 완전히 똑같아야 돼. 근데 얘는 똑같지 않더라도 돼.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새가 우네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새가 운다 이러고, 내가 기분이 좋으면 새가 노래하네 이러지. 이건 감정이입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감정이입이 되면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무조건 되는 거야. 왜? 객상 안에 감정이입이 있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는 갈매나무가 울거나 해? 안 하지. 그냥 굳고 정하다는 건 감정이 아니잖아. 그치? 그냥 얘를 보면서 내 의지를 떠올리는 거거든. 나도 저렇게 정갈하게 버텨야지, 무너져야지가 아니라 나도 그래 쟤네처럼 버텨야지 라고 떠오르는 거야, 의지를. 그러면 얘는 감정은 같지 않잖아.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만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나요? 됐어?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